안녕하세요. 라리학사 유상입니다. 1월에 올라간 제 영상 중에서요, 집에서 리쥬란 하는 법이란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이 약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약국에 날마다는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딸이 일이 있거나 하면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잠깐만 나가는데도 최근에는 환자분들 중 몇몇 분이 저한테 이제 유튜버 아니시냐고 이렇게 알아봐주는 분들도 계시고, 잘 보고 있다고 계속 좋은 영상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걸 보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구나, 이게 너무 신기하고, 하나를 찍더라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리주비넥스 연고도 이게 전국적으로 품절이어서 구하기 어렵다고도 하고, 유튜브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새삼 느꼈습니다. PD님도 이 홈 리쥬란 해보셨나요? 너 효과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영상에 이제 댓글 질문이 진짜 많이 달려왔어요. 이게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질문들을 보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 위주로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왔던 질문이었는데요. 히아레인 0.1% 이거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리클란 저만액 이거 사용해도 되나요? 히메론 저만액도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유니알 디스포 0.15도 사용해도 될까요? 진짜 처방 받아서 놓고 남은 집에 있는 저만액은 다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중간에 처방받고 남은 인공 눈물 중에서 성분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걸 봐라, 그러면 들어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넣으셔라 한 부분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리쥬란 효과를 보시려면 인공 눈물 성분에 반드시 피디알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피디알렌이 들어있는 국내 제약사 제품으로는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오큐시스 리커버리, 리클란, 리안, 마이드로, 모이스타가 있는데요. 다른 제약사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질문 주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인공 눈물도 이 피부에 도포하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리쥬란 효과를 보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피디알렌이 들어있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MTS를 하지 않은 날에도 안약을 스킨처럼 발라도 되나요? 리주비넥스를 로션처럼 그냥 발라도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일회용 인공 눈물의 경우 눈 안에 넣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보존제나 첨가제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피부에 쓰기에 매우 안전하고, 이 리주비넥스의 경우도 화장품에도 화장품이 변질되지 말라고 들어있는 이 보존제가 있잖아요. 그 함량보다도 낮게 들어있어서 안전하게 도포할 수 있습니다. VT 리들샷이라고 요즘에 되게 핫했잖아요. NTS 대신에 쓰는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그거에 관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이 질문도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여기서 리들샷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PD님도 리들샷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완전 품절 대란템. 품절 대란템이죠. 이 리들샷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실리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바늘처럼 생긴 겁니다. 이 MTS와 리들샷의 다른 점은 리들샷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다른데요. 그 스킨케어 성분은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실리카,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리들샷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스킨케어 성분에 비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같이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리들샷을 하고 홈 리쥬란을 했을 때 이게 자극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면 MTS를 이용해서 홈 리쥬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자극이 안 되고 괜찮아 이렇게 느끼신다면 리들샷을 하시고 홈 리쥬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MTS도 혹시 뷰티 디바이스 사용이 금지인가요? 리들샷의 경우엔 사용 시 주의사항에 기기 관리를 하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홈케어 디바이스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이 물리적인 자극을 줬을 때 피부에 박힌 이 미세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 MTS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들샷처럼 이 미세침이 피부에 박혀서 작용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MTS 홈 리쥬란을 하신 후에 홈케어 디바이스를 하시는 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약국에 가서 오큐시스 리커버리를 달라고 했는데 약사님이 오큐시스를 주셨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오큐시스와 오큐시스 리커버리는 성분이 아예 다릅니다. 오큐시스의 주성분은 이 트레알로스라는 성분으로 보습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 피디알렌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쥬란 효과를 보시려면 꼭 피디알렌이 들어있는 오큐시스 리커버리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스티바 A, 그 디페린 네. 그거를 함께 바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MTS를 하고 그걸 발라도 되는지 그 리주비닉스를 바르고 나서도 그걸 발라도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어떻게 발라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트레티노인 1세대인 스테바 A를 바르다가 최근에 이제 3세대인 디페린 겔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홈 리쥬란이 효과가 너무 좋은 바람에 이 디페린 겔을 바르는 거를 좀 소홀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자극을 하고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디페린 하는 날과 MTS 홈 리쥬란 하는 날을 교차로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MTS를 하고 디페린 겔을 발라줬더니 피부가 좀 따갑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홈 리쥬란과 디페린 겔을 같이 도포해버리면 각각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이 흡수면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MTS 홈 리쥬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MTS 없이 디페린 겔을 이렇게 교차로 도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피부 상태가 내 컨디션이 좀 다운됐고 컨디션이 다운되면 피부도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피부 상태도 좀 안 좋고 하실 때는 사실은 이 MTS 홈 리쥬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댓글들 질문 중에 MTS를 재사용해도 되는지 네.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용도고 재사용 시에 염증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회 사용이 원칙이긴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MTS도 온라인상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도 구입을 했는데요. 재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MTS를 사용하시기 전에 에탄올에 10분 정도 담궈두세요. 그래서 공기 중에 꺼내놓고 완전히 말리시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독용 에탄올이 휘발성 성분이라 마르기는 금방 마르거든요. 그 MTS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홈 리쥬란을 한 다음에 피부 건조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요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 MTS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건조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복구하느라 주위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이거든요. 평상시보다 보습을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 MTS 홈 리쥬란을 하는 날에는 판테놀을 바르고 마지막에 콜라겐 팩을 해서 이 PDRN 성분이 최대한 피부 깊숙이 침투되도록 해줍니다. 구독자님들도 저마다 그 나름의 수분 케어법이 있으실 텐데요.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대신 MTS 하는 날은 평상시보다 그 수분 케어를 2배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보통 인공눈물 첨가제로 수산화 나트륨, 벤잘코늄 염화물 등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량만 들어있어서, 진짜 소량 들어있어서 인공눈물 도포하시고 난 후에 따로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 영상에서 MTS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추가해서 3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홈 리쥬란을 하실 때는 손의 청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MTS가 유효 성분의 흡수를 더 좋아지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홈 리쥬란을 하게 되면 이 박테리아나 외부 균도 훨씬 더 잘 감염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인의 피부 나이에 맞게 MTS 홈 리쥬란을 하는 횟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바늘이긴 하지만 상처를 내서 아물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50대인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PD님처럼 30대인 분들보다는 피부 재생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이 50대인 분들은 MTS 홈 리쥬란을 하고 나서 이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아, 따갑다. 왜 이렇게 피부가 빨개지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기보다는 각자의 피부 상태를 보면서 제품 사용 주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급하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PD님 MTS를 하실 때 어느 정도 강도로 그 롤링을 해주시나요? 처음에는 진짜 아파가지고 그냥 닿을 듯 말 듯 했었거든요. 닿을 듯 말 듯.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손에 막 힘이 들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 세기로 이걸 롤링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촬영이니까 피부가 좀 좋아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MTS를 하고 홈 리쥬란을 하고 콜라겐 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하고 이게 팩을 떼어냈는데 이 아래턱 주변으로 이 피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홈 리쥬란을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깨끗이 닦아주고 스티모린 연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발라주고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이 스티모린을 발라줬거든요. 여러분도 살짝 아플 정도 강도로만 MTS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혹시 저처럼 피를 보시면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스티모린 같은 항염 연고를 하루 2번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MTS 홈 리쥬란을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다른 어떤 제품보다 효과가 좋고 제 피부에 딱 맞아서 계속 써오고 있거든요. 남편도 어느 날 저를 딱 보고 이게 피부 잔주름이 진짜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병원에서 리쥬란 맞지 말고 홈 리쥬란을 해봐라 이렇게 말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홈 리쥬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